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화학의 김기석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화학사고 예방관리 이행 우수 사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예방관리 우수 사례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유한양행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유한양행 100% 자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산이랑 화성 이렇게 두 가지 플랜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합성 반응도 많고 해서 유해 화학 물질을 좀 많이 취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배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체 공장이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이라고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해 화학 물질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저희 화학 사고, 특히나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보건 경영실이랑 안전보건팀, 안전보건 파트 같은 이행 부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안전보건 경영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같은 그런 안전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하는 곳에서 또 정책적인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안전보건 환경 경영 방침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은 경영의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안전보건 활동을 안전보건 팀만 하는 것이 아닌 전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회사 내에서 산업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 4개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조금 우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안전 설계라든지 시스템 구축 같은 좀 비교적 결과가 명확한 활동들이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고도화된 안전 문화를 구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는 주로 안전 문화 활동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이라고 해서 무죄, 무사고, 무클레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 안전보건팀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안전보건 문화 테마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뭐 활동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저희도 이제 심사위원들이 또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또 평가해서 시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공정팀의 무사고 무클레임에 대한 실제 내용인데요. 저희 뭐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른 과제를 설정하고 그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한 활동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받으면 이걸 토대로 이런 평가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 또 수평 전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차 사고 카카오톡 채널 아차라는 건데요. 저희가 아차 사고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좀 형식적인 부분들은 또 있다 보니까 많이 운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을 조금 간소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아차 사고 보고가 조금 더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되게 안전문화 확산에 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그룹웨어 캘린더에 이제 안전보건 달력이라는 걸 추가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또 과거의 오늘에는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원들이 쉽게 보게끔 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식 수준 밑에 조금 깊숙하게 안전문화를 좀 주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 연도에 좀 밀고 있는 활동인데요. 세이프티 더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저희 대표 이사님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공장장, 안전보건 경실장으로 구성된 임원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점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임원진들이 점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건 되게 좋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존의 안전보건 팀에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패스트 트랙 개념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했던 것들, 그리고
그 경영진들에서 의견을 줬던 것들, 그리고 담당 부서랑 담당자까지 설정을 해주신 그런 자료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세이프티 KPI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보건 관련 KPI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테마를 가지고 저 왼쪽에 보이시는 항목들을 카운팅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차년도에 안전보건 테마를 적절하게 설정을 했는지, 또 저희가 의도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좀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안전문화 확산 결과가 과연 저희가 좀 적절하게 적용이 됐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좀 안전보건 팀에서만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을 하는 뭐 그런 약간 스태프 조직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게 좀 자발적으로 라인 스태프형 조직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산 화성 전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6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31명까지 늘어났고요. 이거는 임직원들이 좀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개선 제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품질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같은 개선 제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그 중에 특히 안전보건 관련된 건수들이 비율적으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조금 되게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저희가 안전사고율을 KPI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작업자 부주의나 안전절차 미준수 같은 걸로 이제 휴먼 에러적인 부분에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그러니까 휴먼 에러에 기인한 안전사고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직 집계가 완료가 안 됐지만 지금 저 수치보다도 또 더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전문화 확산 활동 외에도 저희가 비상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테마는 약간 소방활동 테마라서 저희가 기존의 그 국내법 소방시설법에 따른 연간 2회 점검 외에도 저희 수계 소화 설비는 특히 미국 기준인 NFPA 기준으로 전체적인 뭐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의 직접적인 작동성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학사고 대응 훈련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돌발 상황이라는 것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저희 통제관들이 이제 돌발 상황을 부여를 함으로써 뭐 대피 장소에서 인원 현황이 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1차 대응 인원, 방제 인원이나 뭐 화재 진압 인원, 응급 구조 요원들이 각 임무를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는 상황, 아니면 사고가 화학물질 누출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화재나 폭발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장에서 저희 통제관들이 부여를 하고 그 현장 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돌발 상황 리스트는 저희가 타사 사고 사례나 국내 국외 사례를 계속 발굴하면서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요. 훈련이 끝나면 끝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가 결과 또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사고 확산을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부서 사람들이랑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19년, 20년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수, 양호 뭐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가 다 끝났었는데 21년도는 미흡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돌발 상황을 부여하다 보니까 되게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틀에 짜여진 전형적인 훈련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들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 훈련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긴장감 있고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은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를 좀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의 날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그 대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한 2주 정도 여름 휴가를 가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안전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해가지고 뭐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스를 활용해서 안전사고를 조금 더 안전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화학사고 대응 훈련의 질의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고 시작부터를 좀 돌발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고 시작은 어느 정도 세팅이 좀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통제관들이 불시에 어떤 장소에서 모를 장소에 연막탄을 피움으로써 사고가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사고 상황을 식별하는 것부터
사고 상황이 보고되고 비상체제로 전환되고 대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하는 것들의 시간을 또 저희가 기록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KPI랑 연동해서 좀 이런 시간들을 좀 줄이는 뭐 이런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한화학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전관리 정책부터 다양한 활동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3분간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님. 예, 유한하게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봤고요. 아까 발표하신 데 보면 사고 발생률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0.468에서 0.268로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실제 보면은 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비율이 사고 날 때 88대 한 10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휴먼 에러에 맞춰서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건 굉장히 적합한 활동이라고 보는데, 이 휴먼 에러 예방 활동 관련해서 어떤 거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우선은 좀 조직적인 변화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 조금 많이 줄었는데, 그게 저희가 안전보건의 시작이 안전보건 파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팀까지 승격이 되고 또 그 CEO 전문 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의 좀 그 입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굉장히 회사 내에서 좀 강력해져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들을 부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현재순 심사위원님. 아까 그 계획 수립 발표 사업장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사업장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그게 보이더라고요. 화학 사고가 좀 크게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슈적으로 나지 않은 사업장이 있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한화학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들으려고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다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의 인식 전환과 그다음에 안전보건 인력의 확충, 그런 걸 통해서 아마도 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전파가 돼서 사고 예방에 좀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달력 캘린더의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잊지 말자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와 닿았고요. 아차 사고는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수집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통계는 아차 사고가 잡히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서도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격려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으실까요? 네. 예, 아까 저기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기존의 스텝 중심의 문화에서 라인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확산되는 어떤 계기나 동기, 노력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뭐 투자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그냥 법적인 그런 임무 수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랑 좀 유기적인 그런 공조 체계를 좀 유지를 해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좀 시키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임직원들이 좀 알고 본인들이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한화학이 앞으로도 화학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길 바라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